정치구구단에서도 심재철 의원의 이딴 의혹 제기와 여기에 맞선 청와대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반박,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느 진영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안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다루는 데 대해서 왜 이 사안은 그렇게 자세히 다룰 만한 사안이냐, 허위 아니냐, 이 사안 정말로 자세히 다뤄야 한다. 양분된 주장이 있을 것 같은데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쟁점화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심재철 의원실의 반응이라든지 자유한국당과 이 당정청의 이 대립 구도가 상당히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도 안 할 수가 없죠.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겠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확대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기국회에서 이제 국정감사 앞두면서 제1야당이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는 저는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 정보 재정정보원의 시스템이 좀 허술했다니 이런 건 따로 이제 우리가 지적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정치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 이상일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은 사안은 좀 차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굉장히 커졌는데 처음에 심재철 의원이 그 재정정보원의 그 시스템을 들어갔을 때 물론 보좌진이 들어갔지만 그 청와대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고 기재부가 바로 고발 조치를 하면서 추석 연휴 전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그 신창현 의원이라고 그분 계셨잖아요. 예, 국토위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개발 정보를 유출해서 국민들한테 큰 혼란을 줘서 이미 야당이 고발을 했는데 그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는 정도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 경우 심재철 의원의 경우는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청와대가 가세하고 또 추가로 기재부가 고발을 하고 이러면서 야당은 이거를 정치적 쟁점으로 안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시청자 입장과 국민 입장에서는 좀 냉철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그 정보를 입수를 한 것이 지금 여당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기재부도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불법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고 심재철 의원 쪽은 시연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정보가 접근이 되더라. 그러니까 재정정보원의 시스템이 허술한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과연 이거를 입법하게 지금 취득했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심재철 의원은 아니라는 거죠. 입법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 해명은 일부 맞다고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명이 다 안 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어제 업무 추진비를 밤이나 공휴일에 썼던 거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가 미용실 관련은 자세히 해명했지만 주점이나 이자카야 이런 데 쓴 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나온 해명은 아예 주점 이렇게 되면은 그 법인카드를 사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미 주점으로 이게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기재부에서는 전혀 그럴 리가 없다. 그 심재철 의원이 허위 주장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이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는데 감사원 감사가 지난 5월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철 의원도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 기재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스스로 요청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겠다고 서로 나서고 고발전이 지금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 굳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맡길 일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 맡기면 잘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또 그 감사원 감사 결과 어떻게 나오든 안 믿을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생각도 좀 순간적으로 듭니다. 두 가지가 있죠. 감사원 감사라는 거는 이제 업무 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됐느냐의 여부고 지금 또 이제 심재철 의원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청와대 주장이 다르니까 이런 건 감사원이 확인할 문제지만 지금 이제 검찰의 기재부가 고발한 거는 기재부가 고발한 거는 그거 아닙니까? 불법으로 유출됐다. 그 사전에 이것이 불법인 줄 인지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기재부는 바로 그걸 고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다 달라요. 검찰이 규명해야 될 부분과 감사원이 감사로 밝혀낼 부분이 다른 거죠. 양쪽을 다 봐야지 우리가 청와대나 이 정부의 주장이 맞는지
심재철 의원실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서 이건, 그러면 예. 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네. 지금 이 사안을 아까 이상윤 의원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거겠죠. 심재철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한 그 과정이 적법했느냐 불법이냐.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는 불법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심재철 의원은 그게 아니라 우리 자료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적법하게 다운로드 받았다는 주장인 거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입법 과정, 자료 입수 과정의 적법성, 위법성 이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은 심재철 의원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자료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뭐 두 번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하는 것이고 청와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앞부분 절차적인 문제 이거는 입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중점을 일단은 정부 둔다고 여당 청와대가 보세요. 이 네. 입수 과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자가당착인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 그 삼성 엑스파일을 했을 때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불법 정보를 입수한 내용 가지고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 유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지금 여당 계신 분들, 청와대 계신 분들이고 지난번에 기무사 계엄령 관련 문건도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 유출 과정의 문제를 막 제기를 했는데 이 지금 청와대나 여당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씨 문건이 있을 때 박근혜 정부가 그 문건이 유출됐을 때 이건 불법 유출이다 유출 따질 때 지금 여당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따지자고 네, 했거든요. 이상윤 그래서 의원님이 아주 재밌는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거는 좀 흥분할 이유가 없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이 심재철 의원이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 이건 검찰에 맡기고 다만 검찰은 정말 엄정 중립을 지켜서 수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업무 추진비 내용과 관련해서는 업무 추진비는 사실 국민한테 공개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 맥락에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심재철 의원이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일단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만약에 허위 내용이 좀 뭐 공개가 됐다면 그 심재철 의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심재철 의원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워낙 이 건이 많으니까 그중에 청와대가 불법으로 업무 추진비를 썼다면 부당하게 썼다면 그것 또한 문제란 말이죠. 불법이라기보다는 그거는 그 부당이죠. 부적절하게, 부당.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감사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야당은 국회에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건데요. 일단 감사원 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상윤 의원님은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그 의혹의 내용 이 부분을 가리는데 좀 더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그 진위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엑스파일하고 삼성 파일 그 부분은요. 그 내용과 관계없이 그 유출 과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온 거라고 또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요. 이쪽에 지금 당정청에서는. 그냥 그건 이제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 주장의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삼성 엑스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이미 밝혀졌지만 나중에 그때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노회찬 전 의원이 유죄를 받았던 거였거든요. 의원직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상윤 전 의원님의 말씀은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거죠. 그건 보기에 따라 다른 거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역시. 업무 추진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나 이 지금 기재부 특히 청와대 주장은 업무에 관련된 거라서 그리고 또 통상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건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밤에 심야에 사용됐던 것이다라고 그런 전혀 그 결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상을 봐야지 알아요. 이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여기서 우리가 단정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삼성 엑스파일을 말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엑스파일을 그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고 심재철 의원이 아마 그 점을 염두에 두고서 이 본인이 입수한 47만 건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원래 입수한 문건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정리를 해서 정리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아마도 노회찬 의원과 심재철 의원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르고 아까 우리 예.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노회찬 의원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정윤회 문건 같은 경우도 박근혜 정부는
이거 불법 유출이다 해서 유출의 문제를 갖고 갔지만 당시 지금 야당이셨던 지금 여당이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따져보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의원은 사실은 내용을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법으로 입수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건 과거 여당이 했던 거하고는 모순된다라는 거죠. 네. 예, 상황에 따라서 하는 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상일 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도가 일정 부분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어쨌든 정치 쟁점을 하고 있다고 두 분 다 인정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또 청와대 정부 여당 이렇게 양쪽이 갈라서서 법적 대응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기재부 차관의 이야기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9월 17일 심의연실 보좌관 3명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은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자료를 사실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 비서실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기재부 2차관을 검찰 고발하고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한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금 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저는 검찰에 고발하고 아울러 그 포괄적인 책임을 물어 이낙연 총리가 국민과 야당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청와대 윤영찬 소통수석이요. 불법 취득한 미확인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한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서 해당 폭로자는 심재철 의원이죠.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관 비서관 부당하게 회의수당 받았다고 심재철 의원이 거명한 13명의 행정관 비서관들도 개별적으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한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적 대응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수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 보다가 시청자분들이 답답해하는 경우가 늘 이런 경우 같아요. 고소 고발. 그러니까 스스로들이 정치적으로 팩트 체크하고 팩트가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아주 흔쾌히 인정하고 내가 틀렸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늘 고소 고발하고 목소리만 높이고 그러다 시간이 가면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데 또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고 이게 아마 지금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고소고발은 또 자연히 취하가 되고요. 지금도 아마 여야 간에 이 정치적 공방이 격화가 되면 또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뭐 이걸 풀면서 이 문제는 적당히 또 고소 취하하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시작은 굉장히 컸는데 이 결말에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야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정치하는 분들이 좀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절치 못한 게 이 정치 영역에 자꾸 사법적 권력을 개입하게 만드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아까 그 정치인들이 스스로 그렇죠.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치인들이 이제 갈등을 조정하는 게 주 임무인데 갈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야 간에. 이 갈등을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아까 말씀처럼 진상 규명할 거 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고소고발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적인 권력이 자꾸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사실은 법적인 것으로 안 되는 걸 정치가 해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정치가 해결 못하는 걸 법에다 자꾸 맡긴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에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고질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이 아마 대표적인 경우가 아닌가. 제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그 별거 아닌 걸로 끝날 겁니다. 지금 무슨 뭐 업무 추진비도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술집 이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야당 탄압인 것인지
그리고 정말 이게 무슨 장관들의 해임 건의안을 낼 것인지 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판단은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제 국회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뭔가 어떤 정치적인 쟁점, 정책 이슈를 선점하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예. 이런 지금 행태는 좀 고쳐야 됐다. 자유한국당이 그런 의도가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고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끌게 되니까 이것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의도였는데 청와대가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자연스럽게 정치 쟁점화됐다. 지금 해임 건의안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더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심재철 의원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심재철 의원은 불법 유출 자료를 당장 반환하고 검찰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당과 야당, 청와대, 정부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이상희 의원님은 과거에는 늘 이렇게 고소고발했다가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고소고발은 취하하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말이죠? 이 고소고발 그대로 유지하고 그 국회 현안대로 풀어나가되 유지해서 좀 사실 확인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런 관행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지금 호들갑을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는 결말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번에 이 정보 입수 과정이 불법인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었는지 이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심 의원이 문제 제기한 업무 추진비의 이 부당 사용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청와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현 청와대는 또 특히 전 청와대에 대해서 뭐 이 계속 적폐라고 해서 우리는 다르다고 하니까 현 청와대에는 문제가 없는지 현 청와대가 이제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떳떳하다면 감사원 감사 받겠다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상일 의원님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최 교수님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지가 해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요. 언론도 이제 다른 이슈가 생기니까 그야말로 이슈가 이슈를 덮어버리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항상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저거 나오면 아 역시 또 정치적으로 셈법이 다르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도 일단은 수사 들어가다가 또 유야무야 되고 흐지부지 되고 이런 행태가 언제까지 반복될 것이냐. 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업무 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요. 특히 재정정보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것도 한번 밝힐 필요가 있고 그건 밝힌 다음에 넘어가야죠. 그리고 일단은 국회 앞두고 이제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을 하지 말고 검찰에 맡겼으니까 검찰 수사하기 기다려보고 감사원이 어쨌든 감사원 행정 측면에서 밝히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죠. 이걸 계속 지금 당 정청이 한쪽에 있고 제1야당이 있고 이렇게 전선이 확대되는 건 아닌 거라고 봐요. 이 사건 자체가 정치인들이 정말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짧게 좀 해주세요. 민주당의 지금 원내대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고 불법이라고 아주 단정을 했습니다. 예.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에도 굉장히 정치권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치권은 특히 청와대는 몰라도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은 원래 말을 선명하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부터.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적법하게 추적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가만히 근데 이번 과정을 보면 사실 기재부가 가장 당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그 자료를 입수한 경위는 뭐 나중에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규명이 되긴 하겠지만 백스페이스 몇 차례 누르니까 자연스럽게 다운로드가 됐다라고 주장하는 이것 그리고 추석 전에 기자들 앞에서 뭐 시연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면은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 불법으로 입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라고 이야기를 하겠네요.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조금만 기초적으로 확인만 했어도 사실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허위 폭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재철 의원 측에서는 이 자료를 적법하게 우리는 입수한 것이다. 그리고 본질은 이 자료에 적시된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 집행비, 업무 추진비, 그리고 회의 수당 받은 것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보다 철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사안은 꼭 규명이 되고 그리고 여당과 야당은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도 목전입니다. 이런 국회의 현안들은 현안대로 풀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청와대에 송부를 했어야 하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이 경과 보고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이렇게 밝힌 거죠. 김의겸 대변인 통해서 10월 1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 보내달라. 기한은 10월 1일까지다. 이 얘기는 사회부총리 유은혜 의원을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죠?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재송부 요청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송부를 하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청문고서 채택 안 됐는데 뭐 채택 안 됐고 송부가 안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그렇죠. 그것을 강행하겠다면 이렇게 보고서가 저렇게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이 지나면은 하겠다. 대통령을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 네. 규정에 따라서 청와대가 저 얘기를 한 건데 이상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되는데 그대로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또 가는 건데 이 사실은 그렇다면 청문회의 의미는 저는 좀 없다고 봐요. 이번에 유은혜 후보자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잘 아는 분이고 같이 교육위에서 활동도 했고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문성이 확실하게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사회부총리로서 그 많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본인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아들 병역, 딸 위장전입 의혹 문제, 남편의 재산 축소 신고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뭐 고액 후원자 시의원 공천 문제 등등 해서 물론 본인의 해명도 있었지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야당은 종합적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바른미래당까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현역 의원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일단 현역 불편은 깨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벌써 그렇게 이상희 의원은 보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기 때문에 장관으로서는 활동을 하겠죠. 그러나 또 상처를 많이 입고 활동하는 거죠. 현역 의원 네. 불패 신화가 그렇게 보면 또 깨지지 않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 깨지지 아니겠습니까? 않는 장관으로 그렇죠. 임명이 된다고 활동을 하면 한다면. 그러나 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 현역은 처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같은 의원들끼리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좀 많이 봐줘왔는데 이번에는 봐주기에는 너무 의혹이 많다라는 게 야당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도 그런 점을 좀 존중을 하면은 사실 국회 협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렇게 밀고 가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상희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고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언론 보도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위장전입 의혹 이렇게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이 유은혜 의원을 찍어서 의원 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겠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유은혜 의원을 지목했다. 또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일까지 보고서가 안 오면은 유은혜 의원을 그대로 장관으로 임명할 뜻을 김의겸 대변인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은혜 의원이 현역 의원이에요.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년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까? 1년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한다면 또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혹시 장관이 되더라도 1년짜리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유은혜 후보자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결국은 유은혜 장관님이 되시더라도 1년밖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총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못하면 저에게 또 총선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한 이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교육 개혁과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은 제 정치 생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답변을 넘어가시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오세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린 바 있는데요.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국무위원회 거기까지만 임기는 하시죠, 뭐. 예,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임기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없지만요. 그래서 봤을 때 네. 윤핵 후보자가 다음 총선에 저는 출마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낫죠. 건데 왜냐면 아까- 윤핵 후보자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는 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결국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본인이 만약에 총선 때가 돼도 총선에 나가고 싶어도 대통령 나가지 말라면 못 나가는 거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 말을 좀 바꿔보면요. 최선을 다해서 장관의 성과를 거두면 총선에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인정을 못 받으면 총선에 못 나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좀 그 이찬열 위원장도 좀 질타했는데 그냥 사실에 우리 현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열심히 해서 때가 되면 나름대로 정책 행보를 하겠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실 그리고 의원들은 장관직보다는 전 뭐 의원직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은 더 생명이 긴 게 임기가 보장되는 게 의원이잖아요. 장관보다. 예. 단지 장관을 하나의 경력, 훌륭한 경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년밖에 안 남았죠. 사실 그런 점은 야당 의원들의 저 질의가 의미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윤핵 후보자가 소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저간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저는 뭐 저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이상 의원님 어떻게 추론하십니까? 좀 정정당당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선미 여가부 장관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출마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는데 진심을 솔직히 밝히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1년짜리 장관이라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은 1년이면 업무 파악하다가 뭐 어느 정도 파악되면 또 총선 준비해야 되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이죠. 우리나라 인재들이 저는 이렇게 없을까? 좀 인재를 널리 찾으면요. 교육 전문성도 훨씬 뛰어난 분들, 또 뭐 경륜이 더 있는 분들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 소위 캠코더 인사하신다고 해가지고 코드 맞는 분들 많이 하다 보니까 인재풀이 저렇게 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인재를 널리 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또 장관 1년 있다가 총선 앞두고 몇 사람들을 또 다시 장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좀 인재를 널리 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뭐 생각이 어차피 또 총선이 끝나면 새롭게 또 내각을 정비할 필요성이 당연히 또 대두가 되겠죠. 총선 결과에 따라서. 시간 잠깐 있어요. 예. 이제 하나만 시간 예, 없으면 예. 짤막하게 아니, 현역 의원들을 지금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데 가미된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게 타당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너무 많은 수가 내각에 입각하는 건요. 입법부가 원래 행정부 견제하는 건데 이건 기본 구도에 어긋나요. 저는 그런 점을 좀 국회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회의원은 법률 정한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게 법률 정한직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법만 개정하면 되는데 이거 왜 여야가 국회법 개정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미 발의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법안도. 보면은 대한민국은 순수 대통령제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되어 혼합되어 있는 있는 그런 제도를 혼합 운영하는 대통령제라고 거고 봐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이 상원 하원 의원이 현역 장관으로 일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없죠.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인사청문회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야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야당 의원들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또 좋은 후보자일 수도 있는데 야당 의원들의 그 반대론 때문에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비춰질 위험성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는데 지금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에 예. 만약에 박근혜 정부에서 유은혜 후보자 같은 분을 내세웠을 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두둔했을까요? 여당 의원들이 아마 한국당 이상으로도 비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처음에 카드를 낼 때 청와대가 검증 제대로 해야 됩니다. 백악관의 경우에는 정말 철저히 검증하고 나서 청문회는 정말 정책 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검증 내용을 또 백악관 같은 경우는 의회에 알려주고요.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책 청문회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넘겨가면서까지 두 분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하신 이야기를 아마도 시청자분들께서 친구분들 또 친지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 두 분이 하신 이야기가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